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철도통신 이동 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전략을 이야기할 한성대학교의 한민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철도 이동통신 표준화에 관련돼서는 먼저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현재 고속철도 이동통신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 중인 3GPP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 규격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건지를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먼저 철도 이동통신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노후된 장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교통 또는 물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나라가 철도라는 것은 기간 교통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후된 철도를 또는 새로 철도를 건설할 때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없을까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로부터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철도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철도 서비스는 한 세 가지 분야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스마트 스테이션 분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대한 분야가 있고, 그다음 스마트 트레인, 그래서 기차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사무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트 트랙, 그래서 트랙 관리라든가 이런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측면에서의 스마트 철도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뭐 스마트 트레인 쪽에는 지능형 족적 패턴 모니터링 이런 거 이제 사람들 이동하는 거 추적한다든가, 뭐 우리나라는 사실 스마트 캣이 그렇게 없죠.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기관사 열차 쪽으로 하면 기관사 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자동 제어라든가 열차 장치 모니터링 이런 게 들 수 있고요. 또 이제 스마트 트랙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선로 감시 이런 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철도 서비스를 이제 디플로이 하는데 여기에 기반 통신 수단으로서 철도 이동 통신에 어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철도 이동 통신 표준화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철도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철도 이동 통신 자체는 이 철도 운영에 대한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철도 서비스 자체 운영,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차를 발차시킨다거나 또는 이제 열차가 들어오면은 열차 간의 객차를 서로 조절해서 한다거나 이런 션팅 작업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고요. 그 밖에 이제 트랙 같은 거 이제 제대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살펴보고, 그다음에 비클이나 로코모티브, 그러니까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감시하고, 어 뭐 그런 부분들, 뭐 자동차 시스템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그런 메인터넌스 부분, 요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운영에 대해서는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철도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철도 운영,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이 철도 이동통신 표준화가 이 스마트 이 운영 스마트 기술의 어떤 기반으로서, 통신 기반으로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GPP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GPP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표준화를 주로 하는 표준기구죠. 뭐 최근에 이제 5G하고 그 뒤 뭐 5G 앤 비욘드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또 6G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6G는 아직 제가 기록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3GPP 내에서는. 하지만 뭐 다들 6G하고 얘기하고 있죠. 이 3GPP는 스티어링 커미티 밑에 랜, 시티, SA 이렇게 세 개의 큰 플래너리들이 있고요. 이 플래너리 밑으로 플래너리 밑으로 어 여섯 개 각각의 워킹 그룹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워킹 그룹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워킹 그룹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현재 철도에서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어 서비스 애스펙트 그룹, 그러니까 SA 플래너이고요. 이 SA 플래너리 밑에 6개의 워킹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워킹 그룹들의 그중에서도 SA1, 그러니까 서비스 애스펙트 워킹 그룹 1에서 현재 고속철도 이동 통신 표준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왜냐면은 고속철도 이동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3GPP에는 원래 없던 워킹 아이템이었는데 릴리즈 15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UIC, 그러니까 이제 국제 철도 연합이죠. 거기서 같이
고속철도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그 가장 표준화가 먼저 시작되는 SE 워킹그룹 1에서 스타트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UIC하고 함께 그 고속철도 이동통신 부분을 우리나라가 같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UIC하고 저하고 이제 하나씩 라포처를 맡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지금 그 고속철도 이동통신 관련 표준화 활동이 릴리즈 16, 17, 현재 이제 18을 스타트를 했는데, 이렇게 릴리즈가 진행이 돼 가면서 각각의 워킹 그룹으로 이제 활동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SA 워킹 그룹 1은 리퀘어먼트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키텍처로 넘어가서 워킹 그룹 2에서 한다거나, 또는 CT 코어 테크놀로지 쪽으로 넘어가서 워킹 그룹 2에서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그 SA 웍 중에서도 SA 1뿐만 아니라 SA 6 쪽으로 넘어가서 뭐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쪽에다가 철도 이동 통신 관련된 리퀘어먼트와 또 관련된 컴포넌트를 표준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3GPP 관련된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랜 쪽에도 그 고속철도 이동 통신을 하다 보면은 철도 이동 통신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주파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랜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3GPP의 표준화 절차는 밑에 보시다시피 워킹 아이템 제한 승인부터 최종적으로 TS까지 뭐 짧으면 한 1-2년 정도, 길면은 한 1년, 2년 반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된 작업을 한번 쭉 종합을 해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3GPP SA1의 고속철도 이동통신 표준화 동향 이렇게 써 있고, 예, 작업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릴리즈 15부터 시작을 했는데 15까지 그리기에는 화면이 좀 좁아서 15는 조금 생략을 했고요. 현재 18까지 진행되고 있는 작업까지 이렇게 한번 쭉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6, 원래 15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FS, FRMCS2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릴리즈 15에서는 이제 Feasibility Study FRMCS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RMCS는 여기 보시다시피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이죠. 그래서 이거 UIC하고 같이 이제 릴리즈 15에서 제안을 해서 스타트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16, 17에서 이렇게 워킹 아이템들이 계속 연결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작업했던 거는 이제 간단한 그 롤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을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간단한 부분까지만 사실 15에서는 작업을 했었고요. 왜냐면 시간이 15 작업이 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15에서는 그렇게 많은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6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실질적인 작업들, 여기 모네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네스트리라는 워킹 아이템은 철도 관련된 부분 중에서 미션 크리티컬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여기 있는 미션 크리티컬 스펙, 그러니까 TS 22.280, 281, 282, 179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그러한 워킹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워킹 아이템, 그러니까 FRMCS와 모네스터리 이 두 개의 워킹 아이템을 가지고 릴리즈 16하고 17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까지 해서 이제 일단 FRMCS와 모네스터리에 대한 부분은 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TS 2.889 규격, TR 2.889 규격, 그리고 TS 2.289 규격, 그리고 TS 아까 말씀드린 MCX 시리즈 TS 20.280부터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그림에 179까지의 규격들이 지금 현재 릴리즈 17용으로도 돼 있고 16용으로도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릴리즈 17을 넘어가면서 여기에 FS CMAD라든가 5Z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철도 아이템은 아닌데요. 여기다가 철도 케이스트를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철도 서비스가 기간 철도 이동통신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3GPP의 다른 데서 제한된 서비스들에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릴리즈 17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럼 릴리즈 18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워킹 아이템이 있는데요. FS 레일즈하고 오픈앤 레일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워킹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FRMCS가 굉장히 그 모든 철도 분야를 통틀어서 이렇게 리퀘어먼트 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레이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테이션에 대한 부분만, 그리고 오픈넷 레일 같은 경우는 철도에서 오픈넷 통신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워킹 아이템을 좀 더 상세화시켜서 두 개의 워킹 아이템을 릴리즈 18에서 제안을 해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개최돼요.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에 개최될 3GPP SA1 온라인 회의에서
이것 이외에 이제 FRMCS 이볼브 버전에 대해서 이넨스 버전에 대해서 새로운 워킹 아이템이 제안이 되려고 사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관련된 문서하고 관련된 워킹 아이템을 한 장에 정리를 했고요. 만약에 3GPP에서 고속철도 이동통신 관련돼서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기 TR2.289 하고요. 네, 그리고 TS2.289 요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들어오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네. 키가 잘못 눌러서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퓨처 렐웨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워킹 아이템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전체의 5G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표준화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걸로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3GPP에서 얘기할 때 통칭해서 그냥 FRMC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관련 워킹 아이템 보시면은 모네스트리부터 FRMCS, MCPTT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표준문서는 제가 앞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889 TR이요. 그리고 TS 2.28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아까 말씀드려서 반복이지만 MCPTT 관련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릴리즈는 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릴리즈 15, 16, 17, 18까지 진행이 쭉 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에서 보면 이제 라포처가 초창기에는 이제 릴리즈 15, 16까지는 주요 라포처가 요르겐이라고 해갖고 노키아에 있는 분이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UIC, 원래는 이제 SNCF 계열에 있는 분인데, 기욤이라는 분이 이제 라포처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긴 뭐 정보라 제 이름을 쓰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기욤하고 저하고 주로 라포처를 3GPP-SA1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스위스철도라든가 노키아라든가 에리슨이라든가 캡시 캐리어콤 뭐 이런 회사들, 물론 화웨이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철도 쪽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네덜란드 폴리스하고 영국 홈오피스, 그러니까 영국 내무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넷에서 미국 퍼스트넷 이런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사실 철도 관련된 회사들은 아니죠. 근데 저희가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쪽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재난망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기 쪽 기능들의 어떤 영향이 올 수도 있고 또 새로 나온 기능들, 철도 관련 기능들을 재난망에 같이 도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쪽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에트리하고 KRI, 그러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T, 한성대 여기가 이제 회원사로서 FRMCS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국내에 있는 많은 철도 관련 뭐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3GPP의 회원사는 아니지만 회원사가 아니라서 회의에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같이 활동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FRMCS 아키텍처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기존 UIC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기존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표준화돼서 나와 있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픽스드 네트워크부터 PSTN부터 GSM, 뭐 PSTN 보셔서 딱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오른쪽의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스타트 자체가 아예 오른쪽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FRMCS는 피처들을 보면 이제 이머전시 그룹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또 기차 데이터라든가 뭐 비디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 이제 굉장히 하이스피드 트레인에서 이게 시속 500km 이렇게 달리니까요. 어떻게 커넥티비티를 끊기지 않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 그다음 아까 기차 제어할 때 하이 릴라이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리얼타임 트레인 모니터링 같은 아까 열차 관리, 또 이제 세이프 트레인 오퍼레이션 같은 것도 이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로케이션 트래킹입니다. 기차라는 게 이제 자동 제어를 유럽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 제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ETCS 레벨 1, 2, 3, 우리도 KRTCS 레벨 1, 2, 3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차 위치를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기차라는 게 개활제만 달리는 게 아니라
터널도 지나가고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바다 위도 이렇게 트랙 위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의 로케이션 트래킹을 단순히 3GPP에 있는 3GPP에 그 이동 통신의 셀 트래킹만 갖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발리스라든가 이래 갖고 트랙 밑에 깔아서 루프 안테나 같은 거 깔아 갖고 위치를 측정하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너무 고가이고 메인터넌스한테 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기존 기술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네이스는 스마트 스테이션에 대한 부분이고 오픈 레일은 이제 그 오픈 네트워크 상황에서 철도 통신 유스 케이스에 관련된 상황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3PP의 KPI들인데요. 2289면은 TS 2289는 모네스트리에 속해 있는 도큐먼트죠. 이게 메인라인 쪽으로 해서 총 7개의 그 시나리오를 두고 있고요. 그 시나리오 내에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부터 시작해 갖고 그 뭐 에리아 트래픽 덴시티라든가 서비스 에리아 디멘전까지 일종의 요구 사항들이죠. 이 요구 사항들을 쭉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UIC의 요구 사항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저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 갖고 여기 KPI에 한번 넣은 건데요. 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만만한 숫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구 사항이니까 랜 그룹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아마도 수치들이 조금씩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건 이제 오픈 네트워크에서의 그 KPI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그 많은 얘기를 나눴던 분이 그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맥스 리퀴어드 커뮤니케이션 레인지인데요. 이게 오픈 네트워크 상황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3GPP 규격에서는 대략 한 70m에서 100m 정도. 그러니까 이제 V2X 같이 자동차에서 카2카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거리를 그 정도로 보통 예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제동 거리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열차 같은 경우는 시속 500km로 달리다가 쓰려고 하면 최소한 1km 이상의 제동 거리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제동 거리 문제 때문에 맥스 리퀴어드 커뮤니케이션 레인지가 VTX 같은 100m나 뭐 이런 거 갖고서는 안 되고요. 한 1km에서 시장 한 3km 정도까지는 이제 오픈 네트워크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리퀘어먼트가 나와서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론이 있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태까지 교육이 안 돼 있어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문제도 있다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아니면 서비스가 안 되니까 일단 저희가 리퀘어먼트 레벨에서는 관철을 시켜서 이렇게 맥스 레인지가 일단 들어가기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랜그룹이라거나 시티그룹이라거나 이런 데 설계를 하면서 아마도 리퀘어먼트가 조금씩 반영되면서 수치들이 약간씩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부분이 바뀌면은 서비스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건 아마도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해 가면서 많이 바뀌지 않도록 조절을 하겠죠. 네, 다음은 그 3PP에서는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화물 인터넷 관련된 얘기를 약간 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철도 관련된 부분도 철도 이동 통신의 굉장히 중요한 사용처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3GPP하고 1M2M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이동 통신망 위에서 사용하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NB-IoT라든가 또는 캐데먼, 카테고리 1 같은 그런 통신망들을 그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하게 하는 부분의 어떤 인터페이스라든가 정업 부분, 프로토콜 이런 부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철도는 물론 뭐 그런 것들을 바닥에 기본으로 다 깔고 거기 덧붙여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레일드라는 게 레일웨이 도메인 이네이블먼트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스마트 분야에서 철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TS0023이라고 되는 게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템플릿 기반의 인포메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철도 디바이스들을 사물 인터넷 월드의 인포메이션 모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PP에서의 어떤 네트워킹과 관련된 것 그리고 1M2M에서 메인터넌스 워크와 그리고 그 기기들의 모니터링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철도 이동통신 표준 규격에 계속 이제 제정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여기에 그 그림에 표에 보시면 12개 철도 서비스 중요 기능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열차 시각 최단화부터 시작해 갖고 신기술 철도 적용 신속화까지 12개 부분에 지금 적용이 돼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대부분 보시다시피 어떤 열차 운영이라든가 또는 열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철도 이동 통신 표준 규격이 이런 중요 서비스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 기술 규격으로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UIC를 통해서 유럽과 전 세계에 같이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이동통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철도공단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 산하의 교통공사들, 예를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지하철을 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이동통신 관련돼서 철도이동통신 관련돼서 셋업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작년, 올해, 작년하고 올해 그렇죠. 내년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UIC를 기준해서 2030년까지 5G 기준으로 철도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하고 또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사업 예산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에리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철도 이동통신 표준이 아무래도 새로 스타트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UIC가 이걸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시장 선점 효과라든가 이걸 맞춰서 많은 수출과 또 많은 매출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철도이동통신 활동에 대해서 발표해 드렸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한민규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